네, 최근의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렸는데, 네. 이 상황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우선 왜 내렸냐면 왜 내렸냐?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높다. 예. 예, 그리고 타협이 잘 안 되고 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내렸는데요. 국회에서 대통령과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 예, 최고 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저 문제는 이런 신용 등급으로 국채가 얼마나 그 발행이 미국 정부가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 발행이 외국인들을 얼마나 사주고 또 금리가 안정될 것인가. 예, 그리고 이에 따라 경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또 환율, 달러 가치 떨어지는 과정에서 약간 반등했다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이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채권 시장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채권 시장 알아보고 이제 환율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강등이 됐다고 해서 미국 금리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올라가서 국채 가격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파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완전히 거꾸로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죠. 사려는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렌 버핏 같은 이런 분들은 채권을 많이 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적정 수익률이 제가 추정해 보니까 10년짜리는 한 4% 정도 나와요. 미국 잠재 성장률하고 장기적으로는 10년짜리 국채 수익률로 갔거든요. 그런데 장기 금리는 별로 안 올랐는데 지금 단기 금리가 너무 높거든요. 그렇더라고요. 3년짜리는 3개월짜리는 5.4%, 6개월짜리 5.45%. 그다음에 2년짜리가 4.8%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것일수록 금리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3년짜리하고 10년짜리고 수익률이 같다면은 3년짜리 사지 10년짜리 안 사죠. 그렇죠.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상당히 금리 차가 지금 역전된 거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더 갭이 벌어졌다? 갭이 이제 좀 축소되고 있어요. 갭이 축소되고 있다? 장기 금리가 좀 올라버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데 아마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좀 불안하고 주가도 떨어지면 소비가 위축될 것 같아요. 소비가 위축되면은 아마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아마 멈출 겁니다. 금리 인상을 멈추면은 단기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단기 금리가 이제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았었는데. 근데 방금 단기 금리가 급등했다고 그러시지 않았었어요? 아니, 크게는 안 올랐습니다. 계속 그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5.4%짜리 3개월짜리? 보통 그 10년짜리고 2년 차이를 장단기 금리 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10년짜리는 조금 올랐어요. 3.9에서 4.1%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2년짜리는 4.8% 안팎에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2년과 10년짜리. 그거 가지고 빼는 거죠. 아마 오렌 버핏이 지금 단기 국채를 산다는 거거든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건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단기 금리가 떨어집니다.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은 단기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국채 사시면은 이익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고 워런 버핏처럼 행동을 해도 사실은 미국의 채권이 망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워런 버핏이 말한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뭐 3개월짜리 4.8% 준다는데 예. 누가 안 사겠어요, 사실. 예,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사지. 우리나라 예.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사가지고 뭐 그다음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달러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미국과 달러 강세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 달러는 작년 10월 이후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예, 작년 10월 달에 흔히들 그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114까지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100 안팎까지 떨어졌다가요. 예, 그다음에 또 102 안팎으로 올랐습니다마는 114에서 1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애한시장이 기대한 거는 달러 지수가 떨어졌다,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 애한시장이 기대하기는 미국이라는 경제가 지금 기준금리가 5.5%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조만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멈출 것이다. 예, 그리고 금리 인상을 멈추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 금리를 내리면은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미리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미국 언론을 곰곰이 보면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이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예. 9월 달에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내리는 사인은 내년 뭐 4월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그것보다는 좀 빨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시장 컨센서스는 예, 7월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5.5%에서 계속 유지하다가 내년 3월까지 유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9월에는 절대 못 올릴 것이다? 절대는. 지금 9월 올릴 확률이 절대는 아니고 14%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다. 예, 낮다. 낮다. 예. 그리고 5.25에서 멈출 것이다. 예. 지금 5.25에서 5.0인데요. 5.5인데요. 예, 여기서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아마 빠르면 5월부터 인하할 것이다. 시장 컨센서스가 그렇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일정 정도의 4, 5% 정도의 금리와 그리고 한 3% 정도의 물가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7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지만은 작년 6월에는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이번 7월 컨센서스 보니까 한 3.3% 정도. 그렇죠. 예. 지난 6월에도 3%대로 내려왔어요. 물가 상승률이 좀 내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2%거든요. 예. 그리고 아직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으니까. 그렇죠. 뭐 금리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내년 5월에나 가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 시점보다 조금 더 빨리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내년 말에 뭐 2.6%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당장 뭐 한 3.5%라고 하더라도 5.25 빼기 3.5면 꽤 차이가 나는데 좀 내려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거기는 앞으로 이제 소비하고 고용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소비가 줄어들고 고용이 뭐 지난주에도 발표됐지만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전망을 교수님은 하드 랜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소프트 랜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노 랜딩이라는 단어도 지금 요새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뭐 괜찮아. 경기 계속 괜찮을 거야. 뭐 중금리에 중인플레이션 가지만 미국 아주 짱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로 랜딩은 아니고요. 노 랜딩은 아니다. 소프트 랜딩이냐 이제 하드 랜딩이냐 그러는데 미 의회에서 그 잠재 GDP라는 걸 추정하거든요. 미국 경제 성장 능력이죠.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미국 실제 GDP가 성장 능력 잠재 GDP보다 좀 밑돌고 있어요. 지금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컨센서스나 IB들 보니까 올해는 미국 경제가 한 1.6% 안팎 성장하는데 내년에는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0.6%. IB들 평균치가 내년에 0.2%입니다. 팍 떨어졌네. 그렇게 되면 하드 랜딩 하는 거죠. 하드 랜딩이다. 현재까지는 괜찮은데요. 그렇게 되면 안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빠르면 올 12월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저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제가 좀 빨리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보면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 워런 버핏이 아까 뭐 단기 채권을 지금 샀나? 왜냐하면 워낙 높으니까 좋으니까 4, 5% 정도 줘버리는데 안 살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한국을 포함한 예. 주식 시장으로는 돈이 안 가잖아요. 예, 미국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으로 가면. 예. 근데 이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 주시장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한동안은. 예, 한동안은.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 배당 수익률이 1.53%거든요. 1.53. 1.53? 예. 예. 그러면 그만큼 배당금에 비해서 주가가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뭐 채권 투자하는 사람 있을 텐데요. 배당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훨씬 못 미치네. 그렇죠. 예.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지금 미국 주식 안 사고 채권 사죠. 채권 사단다는 예. 겁니다. 4.5% 뭐 5%가 개런티 되는 건데 그건 완전 예. 보증되는 건데. 예. 예. 예, 그래서 미국 주가가 아마 조금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미국 주가는 조정을 받고. 예,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면은 예. 아마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주가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죠. 우리 주가도 같이 떨어질 수가 예. 있다. 근데 반론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단기 채권으로 간다면 돈을 더 돌린다는 거고 예. 돈이 유동성이 계속 있다는 건데 예. 물론 아까 이제 그런 차원의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 채권 시장으로 가면 이머징 마켓의 주식 시장은 떨어진다. 그게 전통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예. 하지만 단기 채권으로 가는 게 돈이 더 돌리고 그 유동성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간다고 판단을 한다면 예. 중금리 중물가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의 주식시장으로 돈이 갈 가능성도 예,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는 그 달러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미국보다는 돈이 이머징 마켓으로 몰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 주가가 떨어지고 우리 주가도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거는 단기적인 이야기고요. 단기적인 이야기. 예. 예, 저는 뭐 중기적으로 미국 대부채가 높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돈이 이머징 마켓이나 중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돌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는 저 미국 주가 조정을 보이고 우리 주가도 좀 떨어질 수 있지만은 달러 가치가 저는 하락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멀리 내다 보면은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신흥시장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 멀리라는 게 6개월일까요? 1년일까요? 아, 저는 뭐 당장 6개월 1년입니다. 6개월 1년. 예. 그러면 내년 봄쯤에 아니면은 좀 날씨가 아주 쌀쌀해지면 11월, 12월이 되면 예.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년 뭐 봄쯤 아니면은 내년 뭐 겨울에라도 만약에 금리를 내릴 것 같으면 예. 그게 이머징 마켓에 훈풍을 불러오지 않을까? 예, 저 그렇게 생각없어요. 예. 뭐 아까 제가 우리 주가 조정은 아주 단기적인 단기적이다. 이야기고요. 예. 뭐 저는 4분기부터 우리 주가 괜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예, 그리고 예. 중요한 거는 우리 경기가 현재는 굉장히 나쁘지만은 예, 통계청에서나 그 OECD에서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예. OECD 거는 지난 2월이 저점이 나왔고 통계청 거는 4월이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예. 아. 그러면 현재는 어렵지만 이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앞으로 경기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OECD G20 선행지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나라.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든요. 한국 선행지수 언제 지난 돌아섰다고? 2월이 저점이었어요. 지난 2월에 돌아섰다. 그게 2021년 5월이 고점이었거든요. 고점이었는데. 네, 2021년 5월 고점치고 그때 우리 주가도 3,300 갔었어요. 예. 네, 그런데 OECD 선행지수, 한국 선행지수 떨어지고 우리 코스피도 2,135까지 작년 9월에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주가 좀 선행해서 먼저 올랐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선행지수가 2월에 저점 쳤다는 겁니다. 이미 근데 그 선행지수 한번 이렇게 그래프가 돌면요. 예. 잘 안 바뀝니까? 예, 상당히 오래 가요. 오래 갑니까? 예. 아. 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확장 국면 보면요. 예. 한 30개월 정도 30개월? 갑니다. 예. 꽤 돌아선 지 한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저런 상황을 그래프와 수치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근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조남